고양이가 나를 빤히 쳐다볼 때 대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아마 여러분은 스스로를 고양이의 완벽한 주인이라거나 다정한 부모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완전히 착각하고 계셨던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이 털뭉치 룸메이트에게 여러분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 그 놀라운 진실을 밝혀내 보겠습니다. 장담컨대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다시는 예전 같은 눈으로 고양이를 바라볼 수 없게 될 거예요. 녀석들의 이상한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알게 될 테니까요. 자, 충격적인 사실 하나부터 시작해보죠. 여러분의 고양이는 여러분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과학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양이는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주인? 집사? 아니면 그 이상? 그럼 본격적인 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잠시 과거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인간과 고양이가 함께한 지는 약 1만 년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길들여진 과정은 강아지와는 완전히 달랐죠. 강아지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량한 동물입니다. 외형부터 성격까지 우리가 바꾼 거나 다름없죠. 하지만 고양이는 사실상 스스로를 길들였습니다. 그저 쥐를 잡으러 인간의 곡식 창고 근처로 찾아왔을 뿐이고, 인간은 이 유능한 사냥꾼들이 도움이 되니 곁에 머무는 걸 허락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야생 조상의 습성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독립심과 야생 본능, 그리고 독특한 소통 방식까지 말이죠. 오랫동안 동물 심리학자들은 강아지 연구에만 몰두했고, 고양이는 늘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사이 생물학자 존 브래드쇼 같은 연구자들이 고양이의 마음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연구 덕분에 우리는 드디어 이 신비로운 고양이 코드를 해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의 아주 놀라운 발견부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저명한 생물학자이자 동물 행동 전문가인 존 브래드쇼는 오랫동안 고양이의 심리를 연구해 왔는데요. 그가 내린 결론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고양이는 당신이 자신과 다른 종이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고양이의 눈에 비친 당신은 지능이 높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저 덩치가 아주 크고 행동은 좀 서툴지만 아주 믿음직하고 안전한 거대 고양이일 뿐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인간적인 고민을 하며 집 안을 걷고 있지만 소파에 앉은 고양이는 당신을 그저 덩치 큰 동족구로 바라보고 있는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을요. 이 사실은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개는 인간과 다른 개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누구를 대하느냐에 따라 행동도 달라지죠. 하지만 고양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다른 고양이들과 소통할 때 쓰는 몸짓과 신호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고양이가 여러분의 다리에 몸을 비비는 건 다른 고양이 친구에게 하는 행동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고양이들의 그 신비로운 마음을 이해하는 새로운 문이 열릴 겁니다. 자, 고양이의 독특한 행동 중 가장 대표적인 예 하나를 살펴볼까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반려묘가 여러분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아마 꼬리를 안테나처럼 하늘로 바짝 세운 채 여러분을 향해 달려올 겁니다. 이때 꼬리끝이 가늘게 파르르 떨리기도 하죠.
많은 분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그냥 기분이 좋아서 저러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여기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고양이 세계에서 빳빳하게 세운 꼬리는 매우 구체적인 신호예요. 이건 원래 새끼 고양이가 엄마 고양이에게 하는 인사법이자 성체 고양이가 무리 내에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만 건네는 전형적인 인사입니다. 꼬리를 바짝 세우는 행동은 난 너를 전적으로 믿고 있어 우호적인 관계가 되고 싶어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양이만의 언어로 통역하자면 안녕, 커다란 고양이야. 만나서 정말 반가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라고 말하는 셈이죠. 야생에서 고양이는 오직 혈연 관계인 가족에게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털뭉치 친구가 현관문 앞까지 마중 나와 꼬리를 높이 세워준다면 그건 여러분을 최고의 동반자로 인정한다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고양이에게 여러분은 단순히 밥을 주는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가족이자 존경하는 무리의 일원인 것이죠. 이 작지만 확실한 신뢰의 표현,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고양이가 갑자기 다가와 앞발을 번갈아 가며 리듬감 있게 꾹꾹 누르는 행동 본 적 있으시죠? 흔히들 꾹꾹이라고 부르는 이 행동 말이에요. 고양이는 집사의 배나 가슴 위 혹은 보드라운 담요 위에서 골골송을 부르며 무아지경에 빠지곤 하는데요. 그 표정이 어찌나 행복해 보이는지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사르르 녹곤 합니다. 흔히들 고양이가 잠들기 전에 자리가 푹신한지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사실 여기엔 훨씬 더 깊고 따뜻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동작은 고양이를 아주 어린 시절로 데려가거든요. 아기 고양이들이 엄마 고양이의 젖이 잘 나오도록 배를 마사지하던 본능적인 행동이 어른이 되어서도 남은 것이죠. 고양이에게 이 행동은 따뜻함과 배부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 큰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꾹꾹이를 해준다면 그건 지금 여러분을 엄마처럼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곁이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해서 어른 고양이의 독립심마저 잊고 아기 시절로 돌아간 셈이죠. 이건 여러분과 고양이가 얼마나 깊은 사랑과 신뢰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순수하고도 다정한 증거랍니다. 고양이가 가져다주는 가장 오싹한 선물,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갓 잡은 쥐나 새, 아니면 아끼는 장난감을 입에 물고 와서 여러분의 발치나 베개 위에 툭 던져놓는 그런 상황 말이죠. 이제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는 커다란 착각 하나를 깨트릴 시간입니다. 흔히 집사님들은 고양이가 보살핌에 대한 보답으로 선물을 가져오거나 주인의 환심을 사려고 이런 행동을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이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에게 인간은 덩치만 컸지 아주 서툴고 어설픈 덩치 큰 고양이일 뿐입니다. 야생에서 어미 고양이는 새끼들에게 사냥법과 생존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반쯤 죽은 먹잇감을 물어다 주곤 합니다. 즉, 고양이가 여러분 앞에 쥐를 놓는 건 조공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커다란 고양이는 사냥할 줄을 전혀 모르네. 내가 안 챙겨주면 굶어 죽겠어. 맞습니다. 여러분의 반려묘는 당신을 아주 형편없는 사냥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당신의 끼니를 직접 챙기기로 결심한 것이죠. 이건 지극한 정성과 약간의 동정심이 섞인 아주 특별한 보살핌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고양이가 죽은 쥐를 물어오더라도 너무 혼내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목숨을 구해주어 고맙다고 다정하게 인사해주는 건 어떨까요? 고양이의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고양이가 여러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야옹거리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나요?
빈 밥그릇 앞에서 무언가를 요구하듯 울거나 쓰다듬어 줄 때 짧게 소리를 내기도 하죠. 우리는 이런 울음소리가 고양이들의 주된 대화 방식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혹시 야생의 성묘들은 서로에게 거의 야옹거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정말입니다. 원래 야옹거리는 소리는 새끼 고양이가 엄마를 부르기 위해 내는 소리거든요. 다 자란 고양이들은 보통 냄새나 몸짓 혹은 갈등이 생겼을 때 내는 하악 소리로 대화합니다. 그런데 집고양이들은 아주 영리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거대하고 털 없는 고양이인 우리 인간들이 고양이 특유의 미세한 신호를 정말 못 알아챈다는 걸 말이죠. 우리는 냄새를 예민하게 맡지도 못하고 귀의 움직임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소리에는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그래서 고양이들은 우리를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해 어릴 적 버릇인 야옹 소리를 평생 간직하기로 한 겁니다. 오직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특별한 소리 사전을 만든 셈이죠. 결국 고양이가 야옹거릴 때마다 녀석들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외국어를 구사하고 있는 거랍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사실 중 하나는 바로 고양이는 외톨이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양이가 독립적이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걸 싫어한다고 믿고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기로 결심하곤 하죠.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물론 고양이는 혼자서 사냥을 합니다. 하지만 휴식을 취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는 콜로니라고 불리는 아주 정교한 사회적 무리를 형성합니다. 이 무리 안에서 고양이들은 서로 털을 골라주고 잠도 같이 자며 함께 새끼를 키우기도 하죠. 만약 여러분의 고양이가 곁에서 잠드는 걸 좋아하거나 잘 때 슬쩍 다리 옆으로 다가온다면 그건 고양이가 아주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을 단순히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소중한 무리 안으로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니까요. 야생의 사자들이 서로 몸을 밀착한 채 함께 잠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양이도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무방비해지는 시간인 밤에 여러분 곁을 찾는다는 건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든든한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고양이가 까칠까칠한 혀로 여러분의 손이나 머리카락, 심지어 얼굴까지 정성스럽게 핥아준 적이 있나요? 혀 표면에 돋아있는 미세한 돌기들 때문에 마치 거친 사포가 닿는 것 같아 조금 따끔거릴 수도 있는데요. 많은 집사분들이 고양이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궁금해 하시곤 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고양이들만의 특별한 사회적 규칙이 숨어 있습니다. 고양이 세계에서 서로를 핥아주는 행위는 단순한 위생 관리가 아니라 알로그루밍이라 불리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의식입니다. 고양이는 자신이 완벽하게 신뢰하는 상대에게만 이런 행동을 하죠. 서로의 냄새를 공유하며 유대감을 강화하고 집단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고도의 소통 방식인 셈입니다. 고양이가 여러분을 핥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양이의 시선에서는 집사가 스스로 털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라면 이 정도는 깔끔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직접 단장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건 고양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애정이자 배려입니다. 여러분을 핥아줌으로써 자신의 작은 세상 속에서 당신을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랍니다. 고양이의 냄새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재미있는 습성이 하나 더 있죠. 집사님들이라면 고양이가 다가와 다리나 팔, 심지어 얼굴에 머리를 비비거나 박치기를 하는 걸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저 쓰다듬어 달라는 애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속엔 훨씬 더 흥미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양이의 입 주변과 볼, 그리고 귀 밑부분에는 특별한 분비샘이 있는데요. 여기서 고양이만의 독특한 행복과 안정을 주는 페로몬이 나옵니다.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머리를 비비는 건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인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냄새를 묻히는 거죠. 고양이의 입장에서 이건 이 커다란 인간은 내 거야. 여긴 내 안전한 영역이야.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냄새를 전혀 맡을 수 없지만 다른 고양이들에게 여러분은 임자 있음이라는 표지판을 환하게 밝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보일 거예요. 결국 이 다정한 박치기는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 당당한 소유권 선언이기도 한 셈입니다. 여러분 곁에서 마음 편히 쉬고 싶어서 자기 것이라고 미리 찜해두는 거랍니다. 우리와 고양이의 신체적 차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통 사람의 몸무게는 약 70kg 정도인 반면 반려묘는 고작사 5kg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고양이보다 무려 15배나 더 크고 무거운 셈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거대한 존재와 한 집에서 매일 같이 살고 있다고 말이죠. 보통의 동물이라면 이런 거인 앞에서 늘 공포를 느끼겠지만 고양이는 예외입니다. 도대체 왜 고양이는 여러분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걸까요? 왜 복도 한복판에 떡하니 누워서 여러분이 자기를 피해가게 만드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고양이의 독특한 인식 체계에 있습니다. 고양이는 상대의 덩치만으로 서열을 정하지 않습니다. 고양이 입장에서 여러분이 공격적이지 않고 먹을 것까지 나눠준다면 몸집이 얼마나 큰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덩치가 아주 큰 착한 룸메이트일 뿐이죠. 이런 근거 있는 자신감 덕분에 고양이는 체격 차이를 가볍게 무시합니다. 고양이는 진심으로 자신과 여러분이 대등한 관계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눈을 빤히 응시하며 가장 편안한 소파 자리를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눈맞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고양이랑 눈싸움 해보신 적 있으세요? 고양이가 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마치 졸린 것처럼 눈을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깜빡이는 걸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저 우리 고양이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죠. 하지만 동물 심리학에서 이 행동은 고양이 키스라고 불릴 만큼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야생에서 상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건 공격하겠다는 신호이자 싸움을 거는 도발적인 행동이거든요. 모든 포식자에게 눈을 맞춘다는 건 곧 적대감을 의미하죠. 그런데 고양이가 당신을 보며 천천히 눈을 깜빡인다. 이건 고양이가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평화의 신호입니다. 나를 보고 있는 건 알지만 널 그만큼 믿으니까 네 앞에서는 눈을 감아도 안심이 돼 라고 말하는 셈이죠. 당신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거라는 완벽한 신뢰, 즉 최고의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말 멋진 점은 우리도 고양이에게 똑같이 대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고양이를 바라보며 여러분도 아주 천천히 눈을 깜빡여 보세요. 그럼 고양이도 화답하듯 다시 눈을 깜빡여 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고양이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며 나도 너를 정말 사랑해 라고 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랍니다. 자, 이제 고양이들의 가장 치명적인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어느 날 여러분의 고양이가 슬그머니 다가와 벌러덩 누워서는 앞발을 양옆으로 뻗고 폭신폭신한 배를 보여줄 때가 있죠. 이 치명적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집사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 보들보들한 배를 만지려고 손을 뻗는 순간 갑자기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 공격이 날아옵니다.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보통 많은 분이 강아지들처럼 나를 좀 만져달라는 신호로 오해하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고양이에게 배는 가장 취약한 부위예요. 모든 주요 장기가 모여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고양이가 배를 보여준다는 건 여러분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죠. 당신과 함께 있으면 너무나 안전해서 이렇게 무방비한 자세로 있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배를 보여준다고 해서 만져도 좋다는 허락은 아닙니다. 이때 배를 만지려고 하는 건 고양이 입장에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자 사생활 침해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결국 고양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다음번엔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그저 멀리서 흐뭇하게 지켜봐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과 고양이 사이의 신뢰는 충분히 깊어질 테니까요. 이제 좀 더 일상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고양이 화장실 이야기입니다. 고양이가 볼일을 본 뒤에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때로는 10분 넘게 모래를 덮는지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모래뿐만 아니라 화장실 벽이나 주변 바닥까지 벅벅 긁어대기도 하죠. 흔히들 고양이가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뒷정리를 철저히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 진짜 이유는 생존을 위한 본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야생의 세계에서 자신의 흔적을 감추지 않는 고양이는 오직 서열이 가장 높은 우두머리뿐입니다. 이들은 당당하게 냄새를 남겨서 이곳이 자기 영역임을 선포하죠. 반면 상대적으로 약한 개체들은 더 강한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그리고 우두머리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흔적을 꼼꼼히 숨깁니다. 결국 여러분의 고양이가 열심히 모래를 덮는다는 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바로 고양이가 집안에서 여러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죠. 함께 사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을 가장 크고 강한 우두머리 고양이로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냄새를 감춰서 여러분에게 도전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그 요란한 발길질 소리는 사실 여러분의 리더십에 대한 고양이만의 아주 특별한 예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사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미스터리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왜 고양이는 화장실까지 졸졸 따라오는 걸까 하는 점입니다. 문이라도 닫을라치면 문틈 사이로 솜방망이 같은 발을 쑥 들이밀며 서럽게 울어대곤 하죠. 세탁기 위에 앉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는 시선 때문에 편하게 샤워 한번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흔히들 고양이가 호기심이 많아서 혹은 재미있는 일을 놓치기 싫어서 그런다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생존과 본능에 있습니다. 야생에서 볼일을 보는 순간은 동물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포식자에게 습격당하기 딱 좋은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보기에 여러분은 소중한 가족이고, 그래서 화장실까지 따라오는 건 단순히 궁금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취약한 상태일 때 곁에서 보초를 서주는 셈이죠. 그런데 문을 닫아버리면 고양이는 패닉에 빠집니다. 위험에 노출된 덩치 큰 동료를 지켜줄 방법이 사라지니까요. 결국 고양이를 안으로 들여보내주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겠다는 고양이의 기특한 보디가드 본능을 안심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잠을 빼놓을 수 없죠. 넓은 침대를 다 놔두고 고양이는 왜 하필 집사의 머리나 목, 가슴 위를 선택하는 걸까요? 얼굴 위에 보드라운 꼬리가 올라와 있으면 사실 잠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가 서열을 확인하려고 높은 곳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온기입니다.
고양이는 기본천이 사람보다 높아서 끊임없이 따뜻한 곳을 찾아다니는데 사람의 머리는 열이 가장 많이 방출되는 곳이거든요. 두 번째는 냄새입니다. 집사의 살결과 머리카락에서 나는 익숙한 채취는 고양이에게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사의 가슴 위에서 심장 박동과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을 때 고양이는 깊은 안전함을 느낍니다. 이건 아기 고양이 시절 엄마나 형제들과 뒤엉켜 잠들던 때를 떠올리게 하죠. 구석에 있는 푹신한 쿠션 대신 당신의 머리맡을 선택했다는 건 편하게 발을 뻗고 자는 것보다 당신과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고양이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새벽 3시라고 상상해 보세요. 온 가족이 깊은 잠에 빠져 집안엔 정적만이 흐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포칼립스가 시작됩니다. 고양이가 빛의 속도로 거실을 가로지르고 가구 위를 날아다니며 벽을 타고 점프합니다. 카페트를 뒤엎고 이상한 소리까지 내면서 말이죠. 영어권에서는 이런 현상을 주미스 줌즈라고 부릅니다. 집사들은 보통 우리 고양이가 갑자기 미쳤나? 혹은 귀신이라도 본 건가 하며 당황하곤 하죠. 하지만 이 심야의 레이스에는 아주 단순한 생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본래 새벽과 황혼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냥꾼입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서 잠을 자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는 집고양이들에게는 엄청난 에너지가 쌓여 있습니다. 사냥을 하거나 영역 다툼을 할 필요가 없다 보니 이 원초적인 에너지가 광란의 질주라는 형태로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고양이는 지금 가상의 사냥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셈이죠. 이런 밤샘 콘서트를 멈추고 싶다면 잠들기 전 고양이와 신나게 놀아주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장난감 쥐를 직접 잡게 해서 에너지를 완전히 쏟아붓게 해주세요. 고양이 내면의 야생 사냥꾼이 충분히 만족하고 나면 여러분의 밤도 다시 평온해질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고양이의 골골송입니다. 보통 고양이가 골골거리면 아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여기엔 우리가 몰랐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기분이 좋을 때 내는 소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극심한 통증이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 심지어 새끼를 낳는 순간에도 골골거립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의 골골송이 내는 20에서 150Hz 사이의 주파수는 놀라운 치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주파수는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고 뼈를 재생하는 데 도움을 주죠. 즉, 고양이는 위기의 순간에 스스로를 치료하기 위해 골골거리는 셈입니다. 또한 집사라면 누구나 아는 요구형 골골송도 있습니다. 이른 아침 배고픈 고양이가 곁에 다가와 내는 바로 그 소리 말이죠. 이 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다급하고 높은 톤이 섞여 있는데 놀랍게도 이 주파수는 인간 아기의 울음소리와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이 소리에 반응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고양이는 이 점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해 집사를 조종하고 빈 밥그릇을 더 빨리 채우게 만드는 겁니다.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당황스럽고 서운한 순간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서 잠든 고양이를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어 줍니다. 고양이는 기분 좋게 골골송을 부르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네 번째 손길이 닿는 순간 고양이가 갑자기 손을 확 깨물더니 기분 나쁘다는 듯 도망가 버립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런 현상을 애무유발 공격성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고양이의 모낭은 생각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같은 곳을 너무 오래 쓰다듬으면 자극이 계속 쌓이게 되죠. 처음엔 기분 좋은 마사지처럼 느껴지다가도 어느 순간 신경계가 과부하되면서
따가운 전기 자극이나 통증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제 그만해. 너무 자극적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고양이는 결국 포식자 특유의 언어를 선택합니다. 즉, 그만하라는 신호로 깨무는 것이죠. 평화로운 시간을 지키려면 고양이의 몸짓 언어를 잘 살펴야 합니다. 쓰다듬는 도중 고양이가 꼬리를 탁탁 치거나 귀를 뒤로 눕히고 혹은 등 피부가 파르르 움찔거린다면 즉시 손을 떼세요. 이것이 날카로운 이빨로부터 여러분의 손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가끔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희한한 행동을 마주할 때가 있죠. 초보 집사라면 조금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고양이들은 보들보들한 담요나 집사의 티셔츠, 심지어 귓볼을 입에 물고는 마치 엄마 젖을 먹듯 쪽쪽 빨기도 합니다. 이때 기분이 좋은지 크게 골골송을 부르며 앞발로 꾹꾹이를 하기도 하고 흥분해서 침을 잔뜩 흘리기도 하죠. 이런 행동은 보통 엄마 고양이와 너무 일찍 떨어진 아이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충분히 어리광을 부려야 할 아기 시절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버린 일종의 습관으로 남은 거예요. 부드러운 물건을 빠는 행위는 고양이의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을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스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고양이가 다 큰 성묘인데도 갑자기 아기처럼 변에 침을 흘리며 매달린다면 절대 혼내거나 밀쳐내지 마세요. 아이에게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나름의 방식이니까요. 특히 집사님 곁에서 혹은 집사님의 옷 위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존재로 믿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넓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집사님이야말로 고양이에게 가장 든든한 안식처인 셈입니다. 솔직히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해보죠. 고양이 집사라면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고양이 이름을 애타게 불러봅니다. 나비야, 이리 와. 나비야. 그런데 우리 고양이는 바로 옆에 앉아서 벽만 빤히 쳐다볼 뿐 고개 한번 돌리지 않죠. 이쯤 되면 얘가 내 목소리를 못 듣는 건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부엌에서 냉장고 문을 아주 살짝 열거나 사료 봉지를 조심스럽게 부스럭거리기만 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고양이는 어느새 발밑에 마법처럼 나타나 있죠. 집사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이 황당한 상황. 혹시 고양이가 멍청해서일까요? 아니면 자기 이름을 모르는 걸까요? 일본의 한 연구팀이 실험을 통해 정답을 밝혀냈습니다. 고양이는 집사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구별하고 자신의 이름이 다른 단어와 다르다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의지에 있었죠. 그냥 대답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개는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 길들여졌지만 고양이는 특유의 독립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 고양이 귀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보셨나요? 그건 당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고양이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이런 계산이 돌아가고 있을 뿐이죠. 집사가 나를 부르는 게 내 소중한 휴식을 방해할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의 질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친구네 집에서 다른 강아지나 고양이를 만지고 돌아온 날, 여러분의 반려묘가 다가와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입을 벌리고 멍한 표정을 짓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때는 하악질을 하거나 쌩하니 돌아서서 가버리기도 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 나한테 질투하나 혹은 단단히 삐졌나 싶으실 텐데요. 사실 이 우스꽝스러운 표정의 정체는 플레멘 반응, 플레멘 리스폰스이라고 불리는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화가 나서 숨을 몰아쉬는 게 아니라 입천장에 있는 야콥슨 기관이라는 특수한 감각 기관을 통해 낯선 냄새를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중인 거죠. 고양이들에게 냄새는 곧 신분증과 같습니다. 집사의 옷에 묻은 다른 동물의 냄새는 고양이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침입자가 집에 들어온 것과 다름없거든요. 즉, 고양이는 연인처럼 질투를 느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안전한 영역이 침범당했을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냄새 분석이 끝나면 고양이는 다시 평화를 되찾기 위해 집사의 다리에 몸을 세게 비벼대기 시작할 거예요. 낯선 냄새를 지우고 자신의 채취를 더씹혀서 이건 내 거야 라고 다시 확인 도장을 찍는 과정이죠. 그러니 고양이가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질투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영역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기특한 노력으로 봐주세요. 자, 드디어 흥미로웠던 이번 탐구의 마침표를 찍어볼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인간의 고정관념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우리의 털북숭이 친구들을 바라봤던 건지도 모릅니다. 고양이는 당신을 대단한 창조주나 전지전능한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감동적입니다. 고양이에게 당신은 그저 덩치만 크고 사냥에는 영 소질이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소중한 동족일 뿐이니까요. 고양이는 당신을 자신의 영역과 음식, 그리고 삶을 공유해도 좋을 아주 거대한 고양이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천천히 깜빡이는 눈인사, 기분 좋은 골골송, 정성껏 물어온 사냥감, 그리고 까칠한 혀로 해주는 핥기까지. 이 모든 행동은 당신을 당당한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우리와 고양이 사이의 유대감이 더욱 깊고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고양이들의 가장 큰 비밀을 알게 되셨네요. 앞으로도 신비로운 동물 세계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고 싶다면 저희 채널 구독 잊지 마시고요.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함께 주변 집사님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고양이가 하는 행동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이상한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고 그 생각에 변화가 생기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댓글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